일반 아동처럼 단계적 책을 던져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어려운 책을 그냥 던져주면 돼요. 그건 아이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되게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재 아이들한테는 세상의 영재 아동의 특징 중에서 이렇게 깊이 몰입하는 순간을 네네. 만끽하고 오래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네네. 반대로 생각하면 몰입하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이것은 부모님이 또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대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지하철 노선도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공룡에 빠져 있다든지 한 가지 레고에 빠져 있다든지 책 한 권을 100번 이상 보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내 아이가 괜찮은 걸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실 10세 이전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 주제에 대해서 몰입하는 과정은 뇌에서 학습 맥락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인드맵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책에 쓴 것은 방사형 뇌구조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 마인드맵 뇌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형 뇌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연상해서 연결해 놓아버리면 외부에서 또 다른 자극이 들어와버리면 빨리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기억이 매우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데 남들보다 두세 배 빠른 과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뇌에서 이제 몰입을 통한 학습 맥락 만들기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영재아들이 한 가지에 몰입한 과정을 살펴보면 아무리 길어도 2년을 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인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직 받아들이는데 깊이 들어가 봤자 어느 정도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걸로 갈아타게 되는데 그 이전에 부모님이 그럼 이 아이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지적으로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기 이전에 어떤 한 주제에 몰입되어 있으면 그거를 확장시켜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언어로 전환시켜라.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언어를 어떻게 전환시키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공룡을 하면 공룡을 영어 버전으로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책을 읽게 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언어 습득률은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영재아이들한테 몰입하는 어떤 주제가 발견되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얘가 제2 언어, 영어로 습득하는 단초를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그 계기로 확장시켜주는 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는 네네.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것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재아이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원리를 파악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왜 그러냐면 현상은 100가지가 될 수 있지만 100가지 속에 숨어있는 원리를 알아버리면 100가지가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아이가 이미 터득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귀납적 방법으로 언어 습득하는 게 단어 외우고 이런 방법은 영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영재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학원이 단어 암기시키기 이런 학원이죠. 네. 영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원들은 원서 읽기, 그 다음에 통문장으로 뉘앙스 파악하기, 그냥 자연스러운 스피치 중심의 학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죠. 나를 표현시키고 영어로 나의 생각을 어떻게 말하게 하고 그걸 어떤 상황에 인지하고 원어민 학습 기법이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는 파닉스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단계적 학습이 영재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화초 학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한글을 터득할 때 구조적으로 터득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아마 저거는 저렇게 읽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읽힐 거야 라고 자기만의 예상을 했는데 그 글들을 엄마가 읽을 때마다 툭툭 던져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엄마가 읽고 있네? 이게 맞구나. 그뒤부터 그거를 자기화시켜서 읽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영재아이는 무엇을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 아이한테 관심 있는 분야의 자극을 던져준다는 개념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학습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럼 학습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사고라는 것이 가장 많이 작동할 때가 어떻게 보면 독서를 할 때잖아요. 그렇죠. 책을 읽을 때도 좀 영재 아동만의 다른 특성이 있는지
몰입 과정 중에서 영재아들이 그 가장 많이 몰입하는 파트가 독서 쪽이에요. 네. 그리고 독서로 몰입된 아이들이 영재로서 문제점 없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몰입하는 것보다 좋죠. 내 아이가 만약에 영재성이 있는데 네. 책 속에 매몰되어 있다? 매우 기뻐하셔야 돼요. 어. 그게 학습만 와도 상관없고 한자도 상관없고 영어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어느 쪽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그래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책 속에 매몰된 아이 중에 가장 큰 특 중에 하나가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거는 아이가 그걸 재밌어서 읽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을 때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읽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100번을 읽는 책이 그 한 권을 띄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수월하게 다른 책들을 읽는 아이로 바뀌어진 상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영재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소설보다는 이야기가 긴 내용보다는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 패턴의 그런 책들, Y 시리즈 뭐 이런 건 너무 좋아하죠. 과학처럼 어떤 한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과학 같은 경우는 원리 탐구가 되게 좋잖아요. 수학 같은 건 논리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학 책들도 좋아하는 게 수학 교재 교과서가 아니라 시중에 파는 수학 관련 서적들, 이런 거 보면서 논리성에 매몰되는 아이도 있고. 어머니들이 좀 주의할 것은 일반 아동처럼 단계적 책을 던져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어려운 책을 그냥 던져주면 돼요. 그건 아이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되게 자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해 못하더라도 그 자산으로 나중에 한 15, 16세 때 다시 한번 읽었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습득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또 주의할 것은 굳이 책에 얽매이지 말라. 잡지도 좋고 사용 설명서만 읽는 아이들 있고요. 마트 이런 데 가면 그 상표에 붙어 있는 작은 글씨들, 네. 이런 것들 막 읽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재 아이들한테는 세상이 텍스트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읽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이 좀 강한 아이들은 발췌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몇 군데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읽고 책을 넘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아이를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힌다든지 명작 동화만 읽힌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은 책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독서라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부모가 볼 때 그냥 독서하고 있다라는 상태에 놓인 것? 그러면 그냥 두셔도 아이는 잘 성장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가지 책만 뭐 너무 깊이 읽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것도 뭐 크게 제지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책을 계속 읽으면 그 관련 분야에 원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언어의 전환이라고 했잖아요. 내용이 거의 비슷한, 유사한 영어 버전의 책을 던져준다든지 이러면 더 계속 매몰될 수 있겠죠. 그럼 두 가지를 다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퀘스천